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려운 얘기 잘 안 하는데 가끔은 한 번씩은 해. 왜 그래?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거지같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불교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논문이랑 책을 많이 써서 그래. 만약에 내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면 더럽게 씹히고 무식하다고 나올걸. 근데 알딸딸한 위치에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게 씹자니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저만큼 박사학위만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인문학자 전체를 통틀어도 내가 논문 발표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게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말하는 거예요. 대충 말해도 별 관계가 없어. 근데 가방끈이 짧은 사람일수록 더 권위적이고 더 어렵게 말하려고 합니다. 특징입니다. 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없어 보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오승미 보살님이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달라고 전에. 꼭 저런 사람들이 저런 거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한참 얘기하면 졸고 있어요. 그리고 몇 편 이제 계속 하잖아? 그러면 안 온다. 그런 오늘은 인식에 대한 얘기 해줄게. 인식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제가 언제 제가 가장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냐면 사실은 고등학교 때하고 20대 초반에 내가 이런 데 막 빠져 있었거든. 그때 뭐 신선된다, 뭐 별짓 다 했다. 날아다니는 게 될까는 그때도 생각은 했었고, 순간 이동은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했었거든. 아니야.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든 거의 모든 게 그리고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는 유신론 종교에서는 신이라는 우리랑 다른 세계 속에 있는 놈이 강력한 에너지를 투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이거는 불교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두 가지 영험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법에 의한 영험 코드. 작법이 뭐냐면 사시기도 아니면 무슨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천도제, 사식구제. 그럼 그 작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법에 있는 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일리지가 갑자기 쭉 차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상태가 메롱으로 살았어. 내가 죽은 거야. 그랬는데 자식들이 사식구제를 지내줘. 그때 이제 작법을 가지고 작법의 대부분은 뭐냐면 불보살님의 가피를 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전 같은 걸 읽고 각성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전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가 차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차면 내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옆에 누군가가 강력한 사람이 뭐 설득을 하거나 조건적에서 변화를 주면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 내가 원래는 땅을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야 그거 맹지인데 옆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그치? 그래도 현찰은 아파트지. 아파트는 내놓으면 팔린다. 땅은 내놓으면 야 이거 운 좋아야 팔린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진짜야. 그게 현찰하고 달라. 그래서 아파트는 거의 현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주택 그 호가하고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가격 많이 틀려진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 누가 아쉬우냐에 따라서 맞잖아. 팔아보면 원래는 10억인데 8억에도 팔고 나가야 돼. 싫으면 마시든가를 상대가 시전한다니까.
저도 요번에 저 강릉 관음사에서 그 앞에 빵집 하나 샀어요. 아니 내 돈으로 산 건 아니고 그 월정사 돈으로 샀는데, 아니 그 월정사 돈도 아니야. 그거 거기 토지 보상 비용, 그 옛날에 그 길 내면서 토지 보상 비용으로 샀는데 평당 4,500원, 되게 비싸요. 근데 그 전에 그거를 14억에 판다 그랬대. 근데 결국 나한테 이제 8억에 판 거거든. 쭉쭉쭉쭉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갖고 뭐 8억 5천 이런 것만 나와도 월정사 측에서는 괜찮은데 다들 이랬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사서 내가 쓸 수 있는 건 밀면 차 몇 대 되는 주차장밖에 없는데 안사를 시전했습니다. 안사 씨. 그래서 내려간 거야. 사서 뭐 할 건데 내가. 싫으면 말든가. 그게 이제 그 느낌이 있다고. 그게 이제 배짱이거든. 거기서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턱없이는 안 돼. 근데 거기서 이제 누가 약자냐를 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의 결정이 아니 맞아. 그거는 이제 뭐 흥정과 관련된 얘기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산삼 끝이요. 아유, 팔기 싫으면 집에 싸가든가. 에라이씨. 우리 그런 정신 자세. 그리고 그게 마땅히 진짜 쓸모가 없어요. 그건 다 헐어버리고 그냥 앞에 입구 넓히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급할 것도 없고, 절 옆에 있는 상가를 누가 뭐 딴 사람이 살 것 같지도 않고, 싫으면 말든가. 딱 그거지. 우리가 사긴 사야 되는데, 예전에 그 사마천에 사기해보면 있어.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저 얘기를 못 하는데, 사마천에 사기해보면 거기서 어떤 놈이 아버지 무덤을 파서 목을 잘라갔어요. 그게 이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크게 요구하는 거야. 뭐 100억. 이제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집 이걸 갖고 간 거야. 100억. 그러니까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이 사람은 낼 돈은 있어. 충분한 사람이야. 그런데 막상 100억 쓸래니까 또 아깝더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옆에 책사, 머리 좋은 사람, 제갈량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당신이 사야 되는 건 맞지만 너 말고는 저 사람은 팔 데가 없어. 버텨. 그러면 지가 그걸 훼손할 거야. 뭐 훼손하면 그 돈도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계속 갖고 있으면 찝찝해. 그리고 딴 데 팔로가 있느냐?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사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흥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튼 작법을 통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렇게 차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우리도 지금 있어. 지금 봐봐. 지금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막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은 막 팔고 나가고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에라이씨 이러면서 지금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대. 뉴스에 봐봐. 여기서 이제 판단들을 하는 거죠. 저도 뭐 판단들을 하는데, 내가 뭐 이런 거 전문가도 아니고, 차마 대놓고 말은 못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원래부터는 계속 뭐 달러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봐왔었어요. 금값, 달러, 그다음에 뭐 주식 변동 이런 거는 세계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유가까지 이제 핸드폰에 깔아놓고 유가도 보죠. 유가도 봐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 전에는 유가에 대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자, 지금이 들어갈 때냐? 지금이 나올 때냐? 설마 지금보다 더한 바닥은 없겠지. 더한 바닥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호로록 말려가지고 진짜 엄청난 중동 전쟁. 그러면 석유 파동이 막 벌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만 아니면 지금이 바닥 아니냐? 또 있어. 아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내 말 듣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 이빨 깎게 물고 전쟁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지금 거의 최저가거든. 그러니까 항공은 기름하고 그 다음에 저 달러가 올라가면 죽어요. 항공은 원래 그래. 저도 여행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 오늘도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5월 달에 서한 가는데 그 인원을 빨리 좀 정해 주시면 안 되냐고 여행사에서 자꾸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이 되면 다음 달로 달이 바뀌면 유류 할증료가 확 올라간대. 지금 요번 달에 유류 할증료하고 다음 달이 또 완전히 달라질 거래. 그러니까 빨리 명단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걸로 다 판단해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전쟁 끝나고 하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 이상 바닥이 있을 수 있냐?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1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더라. 또 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화장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생각해 볼 일이고. 그래서 작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던 힘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니까. 그 방향성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꼴등하던 애가 기도한다고 1등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바뀔 수 있는 변동폭이라는 게 있다니까. 내가 꿈을 꾸고 지금 잠에 들어서 꿈을 꾸고 있어. 꾸기 전이야. 지금 이렇게 꿔야 되나? 이렇게 꿔야 되나? 이렇게 꿔야 되나? 뭐 이러고 있어. 거기서 알딸딸하게 이렇게 좀 끌려가고 있는 거야. 여기 가야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좀 끌려가고 있을 때 옆에서 뭔가 누가 TV를 틀었거나 누가 옆에서 말싸움을 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여기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고정된 건 안 바뀌어. 이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건 잘 안 바뀌어. 하지만 시작점에서 바뀐다. 몰짝몰짝 할 때 그때 바뀐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는 이 작법을 통해서 49제 같은 게 여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변동폭이 큰 시점이에요. 큰 시점.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만났었어. 사실 그게 처음 태어나서 우리가 얼삥하니까 부모에 대한 무한 신뢰를 처음에 애들은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그냥 그걸 따르려고 하죠. 엄마가 콩 먹으라 그러면 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어 대 맞고 먹어야지 뭐. 그래서 작법에 대한 에너지가 있고 수행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요. 수행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의식은 안 빼먹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문하거나 이런 거는 수행력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이 두 코드가 있습니다. 두 코드가. 이게 불교나 도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도교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고 이 외부 세력의 기적 이렇게 그 개입으로 확 바뀌게 된다. 이거는 유신론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입시기도 잘 안 붙이더라. 내가 보기에는 전국 조계종에서 입시기도로 가장 영험한 게 나을 것 같은데 야씨 입시기도 근데 그래서 내가 왜 안 붙이냐 이랬더니 애가 없어요. 애가 40이에요. 입시기도가 아니고 애가 40이에요. 입시할 만한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애가 지금 그래서 알딸딸하대. 애는 넘었고 밑에는 아직 안 왔고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이 간다. 이 사람이 가서 접수자가 없어져. 접수자가 없어져. 딸한테 유언을 남기고 가도록. 입시기도는 저 스님한테 붙여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런 굉장히 중요해.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행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막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학도 배워야 되는 거고 뭐 반도체나 기계나 뭐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통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기술과 관련된 거라서 익히는 것과 관련돼요. 우리 그 인터넷에 보면 그거 못 보셨어요? 유튜브나 저는 그거 자주 보는데 마술 해법. 이 사람이 마술을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사람이 보여줘. 이건 요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러니까 납득은 돼. 요렇게 근데 그것도 연습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밑장 빼기랑 비슷한 거지. 밑장을 뺀다는 건 알지만 그게 티 안 나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그거를 이렇게 해설해 줄 때 보면 그 사람이 노력한 게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도 방법은 아는데 나는 저렇게 못 하겠다야.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정합하게 딱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변동폭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원리를 참 많이, 그래서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설명충이에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충입니다. 그래서 뭐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라고 하면 내가 그걸 쭉 설명을 해준다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내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 듣는 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분명한 건 납득되면 견디는 힘은 2배 이상 강해집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는 왜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느냐?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 물론 머리가 좀 딸리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제가 머리가 좋다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진짜 없어.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뭘 외우고 이런 걸 해보면 제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좋은 일에 대해서는 능력치랑 관계가 없어요. 꽂혀 있잖아. 예전에 애들 그 게임 하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는데 모든 족보야 개연성을 다 외워. 진짜야. 스타크래프트 한참 유행할 때, 와, 걔네들, 애들, 진짜 뭐 10대도 아니고, 단단히, 그러니까는 뭐 7살에서 한 9살 정도 되는 애들, 이렇게 컴퓨터 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상대가 업그레이드를 1업을 했으니까 데미지가 얼마가 올라가고, 나는 어떻게 막아야 되고, 이 숫자가 몇이 돼야 쟤를 이기고, 이 계산을 그냥 다 때려버리던데? 이유는 간단해요. 걔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게임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꽂혀 있는 거는 능력치를 넘어섭니다. 기본 능력치보다 훨씬 넘어섭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 여기도 제 주변에도 뭐 이명웅에 있고 뭐 영탁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 제표관에 있잖아. 그 김호중인가 걔 막 그런 족보 외우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뭐 콘서트 보러 간다고 뭐 그런 데는 또 뭐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뭐 일본 가면서 뭐 한대. 그리고 뭐 그 얼마라는 동 뭐 이런 거 배 탄 지가 도대체 언제냐?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야 된대. 있어 주변에. 되게 웃긴다니까. 근데 차마 뭐라고를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뭐라고 했다가 싸움 날 것 같아서. 야, 잘못 선 넘었다가 등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등도 몇 개 없는데 씨. 그거라도 받아 먹어야지. 티켓은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살지 모르지만 내 등은 내가 걔한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중해야지. 아니 근데 연세 드셔도 그거 다 외운다니까. 외운다니까 진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능력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거를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 이런 게 시리즈로 사실은 있어요. 저한테 되게 시리즈가 많아. 뭔가를 인생을 걸려면 견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산들을 해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인을 할 거면 땅 파는데 올인이야. 거기에 지금 뭐 금이 있든지 뭐 석유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올인할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시추 작업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과값들을 뽑아낸다니까. 그래야 거기다가 박을 건지 손을 뺄 건지 기름이 있다고 해서 꼭 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바다 쪽으로 밖으로 빠져 있거나 깊은 쪽에 있으면 파서 될 일이 아니잖아. 파도 손해인데. 인류는 왜 금을 만들지 못하는가? 금 만들었죠. 인류가 금을 만들었어요. 아니야, 과학적으로 만들었어. 금은 태양이 폭발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인류가 만들어냈다니까. 근데 왜 그러면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다이아는 계속 만들고 있잖아. 만드는 값이 캐는 값보다 훨씬 많이 든다니까. 그럼 어떤 미친놈이 그걸 만들어? 그러니까 그 판단들을 해야지. 내가 이런 걸 해서 될 일이냐? 그래서 저번에도 그거 있었잖아. 그 미국에서 그 모래에서 석유 나오는 거 있었잖아. 예. 그런 거 보면 그때 그 되네 안 되네 막 초장에 말 많이 했었거든. 그리고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우디에서 마이너스 유가, 나 마이너스 유가는 세상 처음 봤다. 기름을 사면 돈을 준대. 그때 그래서 뉴스에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유가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주는 거는 뭡니까? 나 그때 처음 알았네. 계약하면 바로 이렇게 물건을 주는 게 아니래. 몇 달 뒤에 준대. 계약하면 차 나오듯이. 근데 저 사람은 창고가 꽉 찼대. 그래서 이게 막상 배달이 오면 놀 데가 없대. 집에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좀 가져가를 하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터지는 거고, 그래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버티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런 생각들을 해야죠.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식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인식의 문제. 제가 제 책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예전에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에서 보면 제가 그 얘기 써놨거든요. 개새끼는 왜 욕이 되는가? 이 굉장히 오래된 욕일 거예요. 선조실록에 나오는 욕이니까. 선조실록에 인조실록에 임금이 개새끼라는 욕을 했으니까 그 전부터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었던 거고 임금도 숙지하고 있는 욕인 거야. 자, 왜 개새끼가 욕이 되느냐? 이거는 뻔한 거잖아. 이게 유교적 욕이에요. 유교적 욕이에요. 개새끼라는 거는 내가 개새끼는 부모가 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조상 전체가 개여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집단주의, 유교의 집단주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이렇게 계승해 내려오는데 나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까지 전부 바꿔버리는 그런 욕이에요. 그런 욕. 굉장히 재밌는 욕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저런 욕이 쉽지 않을 거라.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게 최고욕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저 유풍으로 저 욕의 아우라가 얼마나 강한지 저 욕의 유풍으로 남은 게 오늘날까지도 있어. 그게 모든 말에 개를 붙이는 개웃겨 뭐 이런 거. 이모티콘도 있어. 그 이모티콘도 있어. 개뿔 뭐 이래가지고 다 아니 있잖아 진짜. 개만 붙이면 돼. 근데 요게 보면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끊잖아. 그러면 이걸 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개는 개고
새는 새고 끼는 끼고. 근데 요게 붙으면서 욕이 되는 거거든. 맞잖아요. 근데 붙는 게 뭐냐면 잘 봐봐. 요거를 발음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발음될 때 이거는 사라집니다. 내가 동시에 이구동성 뭐 하듯이 뭐 그 예전에 가족오락관 이구동성처럼 동시에 발음하지는 않잖아. 개, 새끼 이렇게 발음하겠지. 동시에 야 이거 할 수도 없다. 야, 이거. 한 사람 입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치?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얘가 현재가 되면 얘는 과거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가 되면 얘는 사라지고 이 두 개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사라진 두 개를 현재와 결합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요 현재랑 결합시키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현재랑 결합시키는 거야. 왜? 내가 개, 새, 끼를 할 때, 요 끼를 할 때 사실은 요것 두 개도 없어질 뿐더러 요것도 내 입에서 나갔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귀에 들어갈 때는 내 입에서 나간 거는 사라져요. 이해가 됩니까? 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과거들을 연결시켜서 사실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야. 제가 그래서 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이 욕한 거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치 우리는 북두칠성을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북두칠성이 이렇게 국자 어떻게 생겼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뭐 이렇게 국자가 있어.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이 국자에서 나오는 요 7개의 별들은 사실 붙어 있지 않는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광년이면 이게 1000만 광년, 이건 1억 광년 다 다른 데서 오는 빛이에요. 다른 시점에 오는 거고 지금은 얘는 이만큼 옮겨갈 수 있고 얘는 이만큼 옮겨갈 수 있고 다 옮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상밖에 보지 못한다. 단지 희한하게도 그것이 절묘한 밝기, 그러니까는 얘가 원래는 훨씬 뒤에 있기 때문에 엄청 얘가 더 밝은 거야. 그런데 얘는 더 밝은데 얘는 앞에 있기 때문에 덜 밝아도 이렇게 서로 팀인 것처럼,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다 다른 시간대의 빛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 눈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그래서 모든 별은 죽음의 흔적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잔여물일 뿐이야. 그래서 북두칠성이 저렇게 7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해와 달의 느낌하고 비슷해요. 서로 완전히 사이즈가 다른 애인데 해하고 달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사뭇 비슷하게 보이는 정도? 비슷한 사이즈라니까 우리 눈에는. 그래서 일식월식도 가능한 거고 얘가 가리기도 하고 걔가 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니까 지금도 일월을 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달은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은 거지. 주식으로 말하면 퍼가 엄청 높지, 달이. 퍼라는 단어를 아는구나. 이런 거 진짜 별로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단어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감. 예를 들어서 기대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퍼가 낮은 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낮아요. 그게 뭐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 뻔한 거지 이렇게. 네, 겁나 많이 벌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테슬라 같은 게 다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지금 위험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되기만 하면 테슬라가 다 먹을 거예요. 모든 차를 다 먹을 거야. 자율주행 되면 누가 운전하냐?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겠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테슬라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대밖에 못 팔아. 현대나 이런 데보다 아마 판매량이 적을걸?
현대기아보다도 오히려 적을 걸 테슬라가. 그런데도 테슬라가 훨씬 주가가 높죠. 그게 뭐냐면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미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뭐 내연기관차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 지금 당장 안 죽을 뿐이지 결국은 죽어. 결국은 죽어. 그렇게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동 추이가 그렇게 가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허상들의 연결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보는 것뿐이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그 도마도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도마도나 감자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약간 사람 얼굴같이 생긴 애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얼굴같이 진짜 얼굴같이 생겼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얼굴 같네일 때가 있어. 그런 것처럼 보고 있는 게 북두실성이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듣고 있는 게 사실은 개새끼라고. 개새끼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과거는 요게 지금 내가 요 발음을 할 때 요 발음은 이건 현행되고 이것은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것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는 내 믿음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거지 현실의 영역엔 존재하지 않아요. 승리 보사님 졸고 있는 거 아니요? 아유 졸면 더 재밌는데 기대를 어기지 않는구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요 재밌다. 요 잘 봐라. 잘 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 추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느냐? 요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대단한 사람을 자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철학자의 길을 원한다. 네, 약간 달라. 그래서 어떤 세계관으로 설명을 해내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코드를 연기법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당신의 세계관이 있고 그 설명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불교예요. 저는 사실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2500년 전 얘기고 2500년 전께 지금까지도 하나도 변동이 안 되고 맞을 거라는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때는 그 사고가 맞았고 지금은 지금의 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쓰는 아이폰은 팀 쿡의 아이폰이다. 제가 2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이제 보통 2년 만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나 바꿨어요. 그 누가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폰 쓰지. 그래서 삭은 사람은 갤럭시를 쓰는 거다. 삭은 사람의 아이폰이 갤럭시인 거야. 우리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 거야. 삭은 아이폰. 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자 과거 내가 지금 뭐 아침에 뭐 했다. 뭐 저 어저께 뭐 했다라고 하는 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거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느냐?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현재에서 그것은 그런 과거가 존재했다고 믿는 거냐? 믿음의 문제냐? 라고 하는 재밌는 논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는 공자의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명상만 하는 사람들 내가 약간 떨어지게 보거든요.
나는 공부에 대해서는 공자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공자가 논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속 책만 봤는데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얻어지는 게 없더라. 그리고 내가 생각만 계속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게 크게 진전이 안 되더라. 그래서 책을 보고 생각하는 게 가장 속도가 빠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의 문제인 거고 생각은 이거를 충실하게 채우는 문제예요. 보충의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명상이나 섬만 오래 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답답한 원시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행복할 수는 있어. 하지만 대화가 안 돼. 당신들은 그걸 순수하다고 생각해.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순수라면 동물과 뭐가 다르냐? 야,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이제 한번 발칵할 수도 있는데 발칵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그래서 어저께도 뭐 무념무상 무주 이게 이제 해능 스님이 강조하신 거거든요. 무념무상은 뭔지 알잖아. 무주는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딱 하는 건데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거미가 그렇게 산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그 글을 써놨었어. 거미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거미 어떻게 사는지 알아? 거미줄을 친다. 거미줄을 이렇게 쳐. 그거 금방 쳐 생각보다. 이렇게 거미줄 치는 거 자세히 어렸을 때 시골에나 이런 데서 있었으면 봤을 수도 있어요. 밥 먹고 오면 거의 다 애가 공사 어느 정도 끝냈다. 굉장히 빨라요 건설. 우리 생각하고 달라.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설계해가지고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막 감리하고 이러는 것 같지? 그냥 꽁지에서 뛰어가지고 뜩뜩뜩 붙이고 간다. 아니야 진짜야. 본 사람은 다 알아. 이렇게 하고 여기 자기 아지트가 있어요. 자기 아지트에 낮에는 이렇게 숨어 있어. 그리고 거미라고 그래서 거미줄을 막 밟으면 안 돼. 밟을 수 있는 줄이 있고 못 밟는 줄이 있어. 끈끈이가 다 있는 게 아니야. 끈끈이가 있고 아닌 게 있어. 그걸 걔가 교차로 해놓는다고. 바둑판처럼. 그러면 걔는 그걸 알기 때문에 끈끈이 없는 것만 밟으면서 움직여. 진짜라니까. 그래서 지 거미줄에 잘못 밟으면 우리가 혀 깨물듯이 지도 에라이씨 예를 들어서 내가 거미줄 찍고 있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밀려서 씨 더럽게 억울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하고서 거기 안 밟고 살살살살 해서 기어 들어가 있어.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서 미동도 안 하고 탁 이렇게 발을 가지고 거미줄의 진동을 느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손을 대보잖아. 살살살살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움직여. 왜? 바람 불어서 이렇게 걸리는 정도의 움직이면 애가 배고파 죽어요. 얘는 너무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에너지 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안 움직여. 그 개미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개미 지옥이라고 이렇게 해서 딱 덮는 애 있잖아. 아니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거 파리지옥 이렇게 덮는 애. 걔도 너무 작은 미동에는 닿지 않습니다. 왜? 닫았다 여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든대. 야 힘들어 이래가지고 진짜야. 어느 정도까지는 봐준다니까. 잔챙 이런 거 너무 작은 거 오면 닫아가지고 먹어도 마이너스죠. 먹어도 마이너스. 원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진짜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동폭이 있어야 되고 너무 큰 진동에도 얘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닫았는데 나갈 힘이 있어서 나가. 그러면 또인가? 이러면서 이제 간다고. 그래서 그게 다 그렇게 진화가 돼 있는 거야. 분명히 작은 거에도 닿는 애들이 있었고 걔네는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면서 아마 진화 종에서 삭제됐을 거야. 그리고 큰 거 닿는 애도 다 허방으로 다 삭제됐고 이제 그런 놈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화라는 게 되게 재밌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전에도 내가 그 얘기 줬잖아. 여러분 뱃속에 있었던 애는 엄마의 골반 사이즈를 잰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 헛소리냐 이러는데 분명히 잰다니까. 분명히 잰다. 그래서 제가 머리 작은 애가 낳고 싶으면 며느리의 골반을 발로 밟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더 이상 머리를 키우지 않아요. 이거 과학적으로 다 나온 얘기예요. 왜? 정신 못 차리고 머리를 키운 애는, 영양가 때문에 머리를 키워버린 애는 그러면 다 끼어갖고 너만 죽냐? 같이 죽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야 이게. 머리가 껴가지고. 그러면 에브리바디 다 죽어. 인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종은 다 지금 삭제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게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더 이상 안 키우는 거야. 근데 아마 제왕절개를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또 대책 없이 키우는 애들이 나오지 싶어. 이제는 그거 안 해도 사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 크고 골반 큰 거를 되게 선호했었어요. 며느리로 선호했었어. 애를 숭덩숭덩 잘 낳았구만 이러면서 그런 거 못 들었어. 그래서 요 거미가 여기에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 건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이걸로 세기로 건드려야 되는지를 내가 되게 계속 해봤거든. 어렸을 때 너무 세게 건드리면 애가 도망갑니다. 이 진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진동이 가버려. 집도 버리고 갑니다. 아야 두려운 거야. 그리고 조금만 흔들면 애가 오거든. 근데 봐봐, 이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 거미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이 다리를 전체를 다 벌리고 있어. 그래서 모든 거미줄의 진동을 느껴. 딱 하고 있다고. 그게 무념무상의 상태다. 걸리면 바로 간다. 진짜 성성적적하게 날이 서 있는 거야. 진짜라니까. 왜냐면 거기서 붙어가지고 그냥 애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거미줄 붙는 거 보면 여기서 붙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뛰려고 하고 있을 때 거미가 가서 싸버립니다. 아니야. 이걸 관찰을 좀 해본 사람은 다 알아. 내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못 봐서 모를 수도 있어. 예. 그러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야. 하루 동안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그 성성적적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퇴근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나온다. 요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했는데 한 개도 안 물잖아? 죽는 거예요. 성성적적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저걸 열반으로 볼 수 있나? 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그리고 머물러 있지만 머무르지 않아.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딱 그 자리에 가만히 안 움직이고 딱 느끼고 있지만 저쪽에서 뭐가 걸리면 확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물렀지만 머무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한다니까. 마치 이 염주가 이 유리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 사이에는 떠 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거미는 무념, 무상, 무주를 실천하고 있다. 생각으로 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더 빨리 죽어. 그래서 멍 때리고 있어야 돼. 멍 때리지만 요거를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마치 그 화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그렇게 집중해. 그거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성성적적하게 살고 있는 거미를 내가 신발짝으로 쉐리면 가더라. 그래서 이런 게 깨달음일 수 있을까를 어렸을 때 생각했다니까. 야, 이런 방식으로 이게 깨달음이냐? 나 그 생각했다니까. 그때 이게 무념무상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이었어. 그때. 굉장히 재밌지 않아? 이게 약간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어디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누구랑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관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관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 현상이 벌어졌을 때 왜 이것은 이렇게 된 걸까? 지금 어저께 내일 제가 중국 가야 돼서 신문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 내용이 뭐였냐면 오리온 초코파이 얘기를 썼거든요. 그게 진짜 거지 같은 마케팅을 한 거예요. 정하고 초코파이가 뭔 관계가 있냐? 그 내가 궁금해갖고 물어봤다니까 진짜. 저 정이라고 아이디어를 낸 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봐. 너무 궁금해서. 왜? 그게 감성 마케팅이에요. 엄청나게 흥행한 감성 마케팅이거든. 그러니까 제품이 좋다, 맛있다가 아니고 초코파이랑 정황이랑 뭔가. 이게 뭐요? 되게 웃기는 마케팅이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냐면 초코파이 상표 등록을 하랬더니 초코파이가 그냥 일반 명사같이 쓰이던 거라서 상표 등록이 안 된대.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는 뭐 롯데나 이런 데서 막 초코파이를 만들기 시작했대. 그래서 우리 거는 달라요를 뭘 하나 해야 되는데 뭘 붙일 게 없더래. 그래서 정을 붙였대. 그래서 정 붙었구나. 정분 났네. 정분 났네. 근데 그 예전에 그 CF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 웃기는 CF를 또 했어요. 보기만 해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뭐 이런. 야, 그게 선불교야. 선불교의 이심전심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동아시아적인 사유에서만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그런데 그 정을 붙인 분이 이거를 다 판단하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감각적으로 그것을 뽑아낸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분석하는 거지. 제가 이런 분석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 물론 여러분들은 뭐 별로 재밌어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사람이 별로 없거든, 주변에. 이런 걸 좋아하면. 근데 듣고 보면 내가 설명해 주는 키워드가 이게 방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서양 사람에게 초코파이는 정이에요. 이러면 뭔 개또라이?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정하고 무슨. 그리고 단어도 정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니까. 중국에 가니까 인이더라니까. 인? 오지린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를 다르게 쓰더라고. 그래서 정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약간 정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정주의. 주정주의. 한국 사람이 그런데 잘 휩쓸리거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뭐 이런 거보다 그렇다 하더라. 좀 안 됐다 하더라. 사실 이 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 또 했다가 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세월호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 정도 데미지의 사건이었느냐? 그 전에 그거보다 더 큰 것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뭐 참사가 한두 번 있었나? 그리고 제 이전은 모르겠고, 제 이전에 무슨 뭐 노근리 사건, 뭐 여순 반란 사건, 제주도 4.3 사태, 이거 진짜 다 억울하고 진짜 펄쩍 뛰다가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나 그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본 바로 가장 큰 참사는 저런 거보다 훨씬 억울한 참사는 산풍이에요. 에라이 씨, 삼각김밥 사 먹으러 갔다가 짜부돼 가지고 이게 뭔가 목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애도도 안 해줬어 별로. 그러니까 뭐 이태원 저 압사나 세월호 같은 경우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인지도 하고 있었고, 왜 죽는지도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추모도 많이 해줬어 국민적으로. 산풍 시신 수습도 다 못했어.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그냥 덮어버렸어. 그 현대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그러니까 뭐 4.3 사태 이런 그 시절이면 가능하지. 근데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잖아. 그때 누가 얼마 죽었는지도 제대로 몰라 지금까지도. 아마 물건 사러 갔다가 실종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보상 한 푼도 못 받고.
지금까지도 왜 안 돌아오는지도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산풍을 갔었던 거야. 아니 예단할 수가 없어. 몇 명인지 누구누구가 있는지 몰라. 직원이나 이런 사람은 그나마 계산이 되지. 거기 뭐 만나러 갔든지 안 그러면 뭐 바람 피러 갔든지. 바람 피러 가면 씨 말도 못하고 딴 데 간 것처럼 해놓고 알리바이는 딴 데 간 것처럼 조작해놓고 가서 짭으로 죽었으면 별 사람이 없겠냐고. 별 사람이 없겠냐고 진짜. 참 그래. 그래서 봐봐. 꼭 이게 무념무상 무주가 꼭 좋은 건 아니라더라. 이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왜 이런 데 꽂혀 있었냐면 무념무상이라는 게 불교가 육조 스님의 그 육조 단계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게 무주는 불교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무념무상은 도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중고등학교 때 도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무념무상. 그러다가 내가 든 생각이 무념무상.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책상 아니요? 야, 얘 무념무상인데? 얘 무생물.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그때는 내가 그 생각까지는 잘 못했고 그 뒤에 내가 뭐라고 비판했냐면 생명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수억 년을 지나해 온 거야. 그렇지 않을까? 이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을 지나한 거거든. 우리가 그 결과물이거든. 근데 무슨 복고풍도 아니고 왜 다시 일로 돌아가려고 그래? 우주는 이게 지천인데 그게 맞냐? 아니 더 상향해야 될 건데 버린 거잖아. 이게 좋았으면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왔겠지. 근데 생명체까지 온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구라 아닌가? 저거는 구라 아니야? 그래서 정적인 거보다 동적인 철학으로 제가 선회하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동적인 건 뭐냐면 움직임. 깨어 있으면 움직이는 활발발이다라고 하는 거지. 고요한 마치 얼음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쪽으로 제가 생각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전 세계 모든 수행법을 내가 지랄을 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금방 내 논리대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왜 좋아?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뭐 화두를 잡아. 그럼 깨어있지 뭐하러. 꿈에서 그 짓을 해. 그냥 깨어있어. 왜 꿈을 꾸면서 그 짓을 하려고 그래. 그냥 깨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잠을 극복했어. 이러면 오히려 편해. 근데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는데 안 자는 척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몽중이려. 그냥 깨어있으라니까. 깨어있어 보시든가. 실제로 뭐 수마를 극복했대.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자기는 잠을 안 잔대. 그런 사람 알아요? 수행자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잔대. 다 구랍니다. 다 구랍니다. 과학자들이 다 검토해 보면 지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있어. 짧게 바퀴벌레처럼 자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서 우리처럼 길게 자는 게 아니고 짧게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 왜 자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왜 깨어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새벽부터 뭐 이렇게 정무를 보고 뭐 새벽 6시에 뭐 다 모이락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내가. 뭐 근데 그랬을 수도 있어. 그분은 워낙 뭐 그런 쪽에 샐러리맨의 신화고 이러니까 근면성실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몸에 배 있을 수도 있잖아. 마치 저 푸틴처럼
푸틴이 KGB 출신이잖아요. 그 지금도 푸틴은 오른손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걸을 때 보면 오른손은 딱 몸에 붙어 있어. 이게 총 뽑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KGB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은 만두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터진 애들. 그래서 만두기는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난 내 주변에 만두기 한 명도 못 봤다. 그냥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봤지. 나 만두기를 본 적이 없다. 근데 푸틴도 이렇게 몸에 딱 그건 내가 계속 유심히 봤어요. 근데 푸틴 걸어 다닐 때 보면 오른팔은 언제나 안 떨어져.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야, 저게 습관이 저 정도까지도 사람을 지배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뭐 존재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수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하고 또 관련이 돼요. 그래서 잠을 안 잔다는 동 그거 탁월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의문을 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안 자야 되냐. 고등동물일수록 잠이 많다니까. 하등동물일수록 잠이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 내가 그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물고기는 잠이 없고 그래서 물고기를 매달아 놓고 우리가 풍경도 그렇고 뭐 목어도 그렇고 물고기 목탁도 뭐 물고기 형태고 뭐 이렇게. 그래서 걔가 그렇게 뒤지는 거요. 잠 안 자니까 발전도 못 하고 맨날 그 대도 않는 거 물어가지고 낚여 오는 거요. 그게 그렇게 좋냐? 그렇게 되고 싶어? 말 같지도 않은 아유. 3초는 넘는데 물고기도 3초 기억은 아니래.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물고기도 그거를 학습은 어느 정도는 한대. 근데 뭐 떨어지는 건 맞지. 떨어지는 건 맞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든가. 몰라.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모든 수행과 관련해서 비판하려고 그러면 다 비판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정답에 가까운. 그리고 대부분 구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구라예요.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네는 안 되고. 그래서 너네는 나에게 의지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올바른 방식이고 그게 타당한 거라면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70%는. 근데 그 방법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대때 마치 꼭 무협지 같아. 무협지에 보면 스토리가 뭐냐면 주인공은 갑자기 기현을 만나. 그래서 뭘 하나 쑤셔 먹었는데 갑자기 막 내공이 막 이렇게 올라가. 뭐 되도 않는 막 뱀이 물 것 같아서 뱀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 피를 먹었더니 갑자기 뭐 내공이 올라가고. 아니야, 맨 스토리가 그래. 뭐 수행을 하고 이거는 없어. 그냥 갑자기 뭐 또 처먹다가 뭐 됐어요. 아니면 노인을 도와줬는데 노인이 뭐 내공을 줬어요. 스토리가 어디서 시작이야? 근데 깨달은 사람,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아니 그러면 얘기를 해보든가 차례차례 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설계도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되고 내가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됐다부터 시작이야. 됐다부터. 요거를 요 전체 내용을 주면 될지 안 됐을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 근데 됐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믿는 놈 아니면 많은 놈이야. 아니 그런 거예요.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오늘.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하고 뭐가 틀리냐? 기독교랑 뭐가 틀리냐? 기독교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하고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걸 믿는 거하고 뭐가 틀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고 나는 왜 100점을 맞았느냐? 아니면 내가 박사학위를 8개 봤어. 그럼 내가 어느 학교를 가서 이렇게 갖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다 설명해 줄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 10개야 이러면 학력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성적증명서를 띄워오든지 졸업증명서를 띄워오든지 띄워와. 그랬더니 못 믿냐? 못 믿냐? 그럼 너를 언제 봤다고 믿냐? 이런 걸 시전한다니까?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알딸딸한 거에는 더럽게 자신감을 보여요. 알딸딸한 거는. 확실한 거는 자신감 하나도 못 보여. 내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 무당들도. 그러니까 왜 무당은 로또 번호를 맞추지 못하는가? 그거 하나니까. 미래를 다 맞추는데 로또를 맞춰. 로또를. 내가 사줄게. 5대5로 하자. 그럼 뭐 사봐야 뭐 몇만 원이나 하겠어. 그렇잖아. 5대5 콜. 9대1도 콜 할 자신 있다. 내가 9대1. 너 구해라. 너 구. 너 구해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줄게. 한 달에 10만 원씩.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점들이 많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를 이렇게 들을 때 그런가 이렇게 하고 홀망하게 넘어가면 이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철학적 사색 능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우리는 가방끈이 짧을 때도 저런 건 더럽게 의심했다. 진짜 그럴까? 그리고 그렇게 의심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저거를 하려면 견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견적이 안 나오는 걸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면 답이 나와야지. 대왕고래. 제가 대왕고래 좋아하잖아, 그거. 아니, 나오기만 하면. 근데 나는 사실, 나도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자꾸 그쪽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련이 있냐면, 이 나라가 너무 암울해서, 지금 상태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진짜 원유라도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석유가 예전하고 좀 달라가지고, 석유가 엉뚱한 데서 잘 나오고, 석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고갈된다. 벌써 고갈됐다. 그때 걔네들 입 턴대로 하면 벌써 고갈 끝났다. 고갈 끝났다. 그런데 지금 뭐 더 점점 늘어나.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도 모른대.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공룡이 뭐 만들어요. 뭐 이래가지고 공룡은 다 어디 갔나요? 우리 한반도에는 왜 공룡이 안 사나요? 이랬는데 공룡 아니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바다에서 침전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뭐 플란크톤 같은 경우는 뭐 침전되는 거 아니냐, 뭐 모르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잘 파면 나올 수 있는 바다 쪽에 잘 파면 실제로 지금 다 석유 나오는 데 보면 바다였다가 올라온 데서 석유가 나오거든, 대부분. 중동이 옛날에 다 바다예요. 중동이 다 바다. 그래서 잘 파면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 말고는 지금 대책이 안 서는데 예산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뭐 그건 됐고. 그렇게 만약에 대왕고래에 너 들어갈래? 너가 돈 올인해서 들어갈래?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별로 많을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동해 좀 깊죠. 그래서 나오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또 그 생각도 있고. 대륙붕에는 무조건 있대잖아. 저기 있대잖아. 제7광구. 7광구 빨리 좀 7광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쪽 땅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빨대 꽂아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파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재미는 있는데 내용이 없다라고 어떤 놈이 말을 하니까 과거는 지나간 거고 이것을 되돌려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CCTV가 아닙니다. CCTV는 되돌려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기억은 되돌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것은 흔적으로만 남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내가 기억하는 모든 과거는 사실은 현재 안에 있는 일부이다.
현재 안에 있는 과거라고 우리가 규정 지어 놓은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떠올리는 것은 사실은 현재 안에서 이게 작동하는 코드지 내가 과거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영원히 할 수 없다. 영원히 할 수 없다. 맞아? 맞아.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과거가 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죠. 결정 사건이 하나 있죠. 제가 한동안 또 꽂혀 있었던 게 꿈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데 또 꽂혀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잠이 많았기 때문에 잠을 줄이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잠 안 자는 게 정당하냐? 잠 안 자는 게 정당하냐? 고등동물일수록 잠을 많이 잔다. 그리고 잠을 많이 잘수록 발전력이 크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잠이 적어지고 발전력도 없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은 많지만 생산력은 굉장히 줄어든다. 아니 동의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한국말을 배웠느냐? 엄마 등 뒤에서 자다가 자면서 학습한 거야. 자면서. 그리고 이게 자면서 학습이라는 게 분명한 건 뭐냐면 부모가 농아일 때, 벙어리일 때는 애가 이게 굉장히 느려요. 왜? 부모에게서 듣는 게 아니고 집에서 듣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에게서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거야. 우리는 옆에서 이제 계속 이바구를 하고 있는 거지. 부모들이 그 이바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경상도 애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고. 차라 씨. 애들이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들어서야.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잠이야말로 더 빨리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1차를 잡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잠 속에서 뭔가 수행을 하든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그럼 대박 아니냐. 양수겹장 아니냐. 묶고 더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그래서 뭘 했냐면 내가 꿈속에서 이걸 조작을 하거든. 꿈을 이제 조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꿈속에서도 벽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 나 해봤어요. 벽을 통과했다니까. 근데 그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진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나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 꿈속에서 못 날라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거든.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 그래서 이건 꿈이니까 이러면서 뛰는 거야. 그래서 공포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조작할 수 있는 그게 된다니까. 된다니까 이게 연습하면. 근데 그러다가 내가 기가 막힌 걸 발견하고 과거가 허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꿈속인데 어제가 기억이 나. 깨어있는 어제가 아니고 꿈의 어제가 있다니까. 꿈에 어렸을 때가 있다니까. 야 이거는 구라냐 실제냐. 그러니까 봐봐.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꿈속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 꿈속에 얘랑 다른 흐름이 있더라니까. 서사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거는 믿음의 문제 아닌가? 나는 지금 꿈속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왜 내가 갑자기 저 서사 속에 존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과거와 미래가 구라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요게 직접적 근거는 안 되더라도 방증 자료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유추해 볼 수 있는 판단 근거는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약간 블록체인 같은 거예요. 너도 봤지? 너도 봤지? 이러면서 서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부정확해요. 당연히 부정확해요. 그리고 조작되기가 쉬워, 생각보다. 그리고 오래되면 다 조작돼. 그래서 제가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난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기억했다. 저것은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니었을 수 있다. 왜? 내 뇌가 스스로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내가 들은 바로는 이렇다. 그래서 아나는 정직할 수 있겠다.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 착각이 일더라도 내가 그렇게 들었다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고 내가 들었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양반이 빠져나갈 구멍을 놨구나. 저게 법정으로 가면 아난을 소환시키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누가 그렇게 들었다 했나?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다 했지. 잘못될 수도 있지. 바람이 불어가지고 단어가 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과거가 실제 하는 거냐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 이제 여기 약간 윤회론을 대입해 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제가 사실 그런 거를 또 여러 번 했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전을 봐. 못 알아보겠네.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해하려면 경전은 이해가 되고 사실은 논서 같은 게 어려워요. 논서가 어려워 원래. 책보다 논문이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더 어려워. 주석서인데 그게 더 어려워. 그리고 주석서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에서 그 세대에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팝의 고깃국 이러면 여러분은 알아들어. 여러분 자녀분 세대는 잘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게 몇백 년이 흘러가잖아. 뭔 소리인지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근세 국어 하는 사람들이 이팝의 고깃국은 흰밥에 흰쌀밥에 고깃국을 말함.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줘야 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원래 주석이라는 게 동시적인 거고 통시적이지 않아. 통시적인 거는 시간이 달라져도 별 차이가 없어. 이해하는데. 그런데 그 세계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걸로 딱 짜 맞춰 놓으면 바뀌어진다고.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친이 쓴 글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야. 바수반두 세친이 썼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는 규정된 게 아니잖아. 내가 전생의 세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썼다고 생각해. 이게 내가 지금 기억상실에 걸려서 그렇지 이거 내가 쓴 거다. 그래서 나는 알 수밖에 없어. 시작을 그렇게 잡아. 시작점을. 이거 내가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전생은 둘째치고 현생도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논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어볼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제가 대부분 귀찮기 때문에 모른다를 일단 하고 봅니다. 귀찮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한테 와가지고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만나고 싶었으면 벌써 만났겠죠. 성의가 없지. 맞잖아. 내가 무슨 뭐 화성에 있다가 가끔 오는 사람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전국을 떠돌고 있는데
그래서 만나고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말대답하는 사람 중에 만나고 싶었지만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 그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지. 내가 출몰하는 데가 뻔한데. 그럼 사자가 뭐 북극에서 나오겠냐? 그거 뻔하지. 그리고 내가 대부분 일정이 공개가 되는데 그냥 만나면 되지. 바보.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성의가 없는 거야.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싫어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노력하지 않고 대충 물어봐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가 노력을 해봤는데 더 이상 지 머리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들어보면 얘가 공부를 해서 갖고 온 건지 그냥 첫 방부터 물어보는 건지 알아요. 아니 보살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들어간 상황에서 막힌 거냐. 인생은 대나무와 같은 거거든. 매듭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맥혀 있는 사람한테 요 구멍을 열어주면 얘가 다음 단계로 쭉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 있는 애한테 이걸 뚫어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4시간만 소모돼. 쟤는 의욕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뭔가 하나가 갑자기 궁금한 거야. 이런 애들 별로 내가 안 좋아하거든. 저거는 공부에 기본이 안 돼 있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가 있냐면 뭘 내용을 물어봐. 그래 내가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 잡아떼기 시작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대답해 준다고 막 크게 발전할 것 같지도 않고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이제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네 논문에서 봤다도 있어요. 네 논문에서 봤다. 근데 아는 때도 있지만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알았었지. 근데 내가 썼다고 다 기억하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말을 전부 외우고 있어? 똑같은 거지.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논문이야. 사실 제가 내 논문 보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내가 인도 같이 한 20일 막 이렇게 그때는 옛날에 20일도 갔었어요. 그렇게 갈 때는 절대 논문 쓰다가 안 간다. 1차적으로라도 마감해 놓고 가겠다가 있어. 왜냐하면 마감을 안 해놓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갔다 오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차 마무리라도 해놔야 돼. 그래서 그때는 내가 요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놨던 거야. 근데 거기 가서 한번 영혼을 한번 털리고 오거든. 인도가 되게 힘들어요. 한번 털리고 오면 멍해져가지고 그때 뭘 내가 어떤 형태를 뭘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시 다 읽어야 돼. 내 거를 읽으면서 그거를 복기해내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만. 이럴 때도 있어. 야 기특한데? 이러면서 어떤 때는 이때는 좀 날로 먹었구만. 이 대목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 했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런 정신 자세로 논문을 봐. 논설을 봐. 어차피 내가 새치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우기면 돼.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상황에서 한 번 더 해드릴 수는 있어. 인간에게 우주와 관련된 거의 모든 가능성이 다 내장돼 있어. 마치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든 어학 코드를 가지고 나온다. 단지 한국말만 활성화됐을 뿐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외교관 자식이야. 안 그러면 뭐 자꾸 어디 다녀야 될 상황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10개 국어도 가능하다니까.
10살 이전에 끊임없이 다녀야 돼. 그러면 가능하다니까. 그 얘기는 뭐야? 와코드가 깔려 있다는 얘기야. 내가 화성에 가면 아마 화성 말을 쓸 수 있을 거야. 외계인의 말을. 빵상 아줌마처럼. 그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현행시킬 수만 있으면, 닫혀 있는 거를 열어낼 수만 있으면 사실은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 생각을 가지고 내 거를 보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오는 느낌 자체가 달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공부법이에요. 내가 지어냈지만 상당히 깜찍한 공부법이다. 이런. 근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은 책을 안 보기 때문에 뭐 큰 도움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과거의 불확실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확실하게 재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은 이미 흘러간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시 어떻게 검증할 방법은 없다. 검증법. CCTV 있잖아요. CCTV도 현재 보는 거다. 현재 그것을 과거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꿈속에서 네가 CCTV 본다고 생각하면 돼. 조작되지 않았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그러면 현재가 존재하는 겁니까? 글쎄, 요것도 재밌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 하지만 예측 가능한 거지. 물론 예측할 수도 없어. 이제 뭐 이란 전쟁 나는 거 보면 에라이씨.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한참 기분 좋을 때 이게 칼춤을 추는 바람에 지금 물려가지고 그나마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아. 그 정도 떨어져도 뭐 6천까지 올라갔다가 5,500 돼도 괜찮아. 먹은 거에서 조금 날리면 되는데 또 이제 또 남들 난가요? 나만 빠졌나요? 이래갖고 막판에 승선하신 분 있죠. 세월호인지 모르고 제가 탄 배가 세월호였나요? 이러면서 또 예전에 있잖아. 한참 그 코로나 끝나고 막 올라갈 때 삼성 9만에서 샀죠. 9만에서.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물려 있다가 5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9만 넘으니까 10만 원에서 바로 팔아먹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만 원까지 가면서 또 이렇게 있어. 있어.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재밌지. 그런데 그거를 저놈이 혼자서, 그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사람의 에너지는 물질을 어느 정도까지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의 정신 에너지는. 내가 그 얘기도 했거든.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은 게 그거지. 염원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질까? 에 대한 거지.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다. 만약에 간절히 원해서 된다면 사생팬은 연예인과 결혼했을 것이다. 걔는 막 집에 잠입해 있고 막 이런다. 진짜야. 사생팬이 연예인과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납치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주식은 끊임없이 올라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 왜? 안 산 사람은 큰 관심이 없고 산 사람은 오르기를 바라거든.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계속 올라야 되는데 대한민국 5천만까지는 뭐 주식 안 하겠지. 한 1,000만이 한다고 치고 1,000만 명의 염원보다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센 거야. 생각해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 2002년 월드컵 때 뭐 100만이 응원을 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였던 거야. 이 논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요걸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면 미래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추정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근데 과거가 없어져 버리면, 과거를 알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반쪽이 사라져요. 반쪽이 3분의 1이 사라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부실해. 나 네이버에 어떤 놈이 내 사주 물어봤던데, 점 보는 사람한테. 점 보는 분이 사주를 올려놨는데 사주 풀이를 해놨어. 되게 웃기거든. 되게 웃기거든. 아니, 네이버에 쳐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근데 시를 안 가르쳐줬는가 봐. 그러니까 생일까지는 아는데 그 사람이 나랑 이제 친한 사람이 아닌 거지. 야, 진시다, 진시. 진시. 진시야, 진시. 그러니까 생일까지는 그냥 검색해도 나와. 그냥 몇 번 검색하면 나와. 날짜까지 나온다고. 갖고 뭐 그렇게.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주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불안전해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다. 걔가 그렇게 밑밥을 깔더라고. 그래서 시를 안 줬나?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시를 제공해 줬을 건데. 이렇게 하는데, 봐봐. 그게 연월일시라고 하는 과거적인 것들이 미래를 예단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 사주가. 그러니까 사주가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는 거야. 근데 과거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겠지. 현재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느냐?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그걸 현재라고 하는 거야.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고정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흐름일 뿐이 현재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고정값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가 불투명해져 버리면 뭐가 되냐면 미래가 없어져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추념 속을 살고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저 금강경에 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하는데, 그거랑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거는 약간 저 공사상에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과미무체, 과거하고 미래는 실체가 없고 현재 유체, 현재만 어떻게 뭐가 작동하는 게 존재한다. 근데 한 발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와 미래가 작동력을 잃으면, 에너지를 잃으면 현재도 존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낭만 속을 소유하면서 흘러갈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이 깨달음. 이게 사실은 연기론을 넘어서는 관점이에요. 연기론은 무언가 조건들이 계속 연속되는 걸 연기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실상론으로 통합니다. 당체밖에 없는 거야. 하나의 당체만이 흘러가고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뭔 헛소리야. 졸다가 헛소리 하는 건 또 뭐요? 앞에서. 그래서 이런 논리 체계도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실상론이 되면, 이게 대승불교 쪽에서는 어디랑 가까운 거냐면 법화경하고 열반경이에요. 연기론이 발전한 게 화엄하고, 그 다음에 연기의 본질과 관련되면 반야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논점 구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진상심이라고 하는 쪽이 발전됐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쪽 계통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선불교예요. 선불교.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또 요만큼 하고.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